고용노동부가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업계 프리랜서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들도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워 일해도 사고 나면 본인 책임. 보도국조차 프리랜서 남용하는 실상. 결방이라고 들어오지 않는 월급.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리랜서 계약서. 방송업계 프리랜서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MBC는 오요한나 씨 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일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MBC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외주 제작사에 소속된 경우 방송사는커녕 계약 당사자인 제작사에서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KBS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온 박모 PD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박 씨는 11년간 다녔던 외주 제작사를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 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의 프리랜서 노동자 50여 명이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인 명단에는 박 씨 외에도 콜센터 교육생, 난민 이주 노동자, 식당 노동자, 요양기관 실버 강사,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사실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 있고 그 앞에 심지어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직업군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원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업군에 속한 사람 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판단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판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징표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더 많으면 인정되고 인정되는 요소가 더 적으면 인정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노동 실질을 봐서 판단하라라는 게 노동법 그리고 이제 판례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박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씨가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또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달리 회사의 장비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 역시 제작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랑 다이렉트 소통하진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관리자랑 주로 소통을 했는데 대표랑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업무 지시가 없어서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결과물을 던져주고 결과물에 대한 것만 돈을 받고 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그 외에도 촬영하는 데 드는 돈이라든지 경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 장비라든지 전부 다 이제 회사에서 다 빌려줬거든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노동부를 찾았던 박 씨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통지서를 받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반만인데 그래도 이제 결과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그냥 허무한 느낌? 뭐 허무하고 이제 그냥 이런 거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방송국은 프리랜서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이나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방송사에서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그야말로 부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방송사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CJB 청주방송의 고 이지학 PD님 사건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오요한나님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그야말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괴롭힘과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년간 일해온 방송사에서 해고된 이재학 PD는 사망 전 방송업계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방송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방송업계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복직 후 다른 형태의 차별이 이어지거나 애초에 근로자인지 판단을 받기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청에 갔는데 당신은 방송 쪽에서 일하니까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아예 노동청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오신 방송 노동자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노동청이라는 곳 자체가 방송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한테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재택을 하라는 지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카메라 같은 장비도 네 거를 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취재를 나가야 되는데 배차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근로자성 자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야말로 괴롭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좀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얻는 이득은 있는 반면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위장이 점점,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금 최근 통계로는 2023년 기준 862만 명에 달하는데, 이제 어겼을 때 그 페널티, 그리고 이제 어김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이 두 개를 교량하고 얼마나 내가 이 걸릴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이 위장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임금퇴직금은 방위사불벌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노동자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럼 처벌이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컨설팅해주는 법인들도 생겨나면서 위장을 유도하고 결국 위장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노동부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외치는 프리랜서들. 그들의 요구는 특별한 복지도 고연봉도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속돼 있고 일하고 있고, 퇴직 후에 약간 이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미래가 이제 걱정되니까, 이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